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즈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의료기기가 고도화되고 정밀해지면서 고가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죠.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멸균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플라즈맵은 이러한 의료기기의 오염을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케어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멸균 시장과 임플란트 표면 처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멸균은 의료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임플란트 표면 처리는 표면 불순물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멸균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시술기구들에 병원균, 비병원균, 아포 등 모든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비용이 싸고 위독성이 없는 고온 멸균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기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제약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26년에는 저온 멸균기 시장이 고온 멸균기 시장과 유사한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온 멸균기 시장 내에서 플라즈마 멸균기는 가장 비중이 높고 성장성 또한 높습니다. 플라즈마 방식의 멸균기 시장에서 플라즈맵 제품인 스타링크는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도 네 번째 인증 제품에 해당합니다. 경쟁사 제품 대비 빠르고 저렴한데요. 기존 제품으로는 1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플라즈맵의 스터링크에선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장비 가격도 10분의 1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스터링크는 경쟁 제품 대비 크기가 작습니다. 경쟁 제품의 경우 83리터에서 136리터의 대형 사이즈로 크기가 양문형 냉장고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처도 대학병원에 국한됩니다. 플라즈맵 제품의 경우 14리터 소형 사이즈로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으로 저온 멸균기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경쟁력은 차별화된 방식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플라즈마 방식의 저온 멸균기는 기본적으로 멸균제를 사용합니다. 멸균용 팩에 수술용 칼 같은 의료기기를 넣고 멸균기에 넣으면 멸균제가 팩에 있는 미세구멍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멸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멸균제가 남아 잔류독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플라즈맵은 전용 멸균용 팩인 스터팩에 미세바늘로 멸균제를 직접 넣고 바로 회수하기 때문에 멸균 속도가 빠르고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빠른 침투가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스터링크는 21년 미국 FDA 인증 이후 수주가 급증하였습니다. 21년 9억 원 수주 규모는 22년 현재 1,574억 원으로 크게 점프를 하였죠. 플라즈맵은 임플란트 표면 처리 사업도 영위하는데요. 인체에 삽입하는 임플란트는 표면의 불순물 제거가 매우 중요하죠. 플라즈맵의 액티닝크는 1분이면 플라즈마 처리를 통한 불순물 제거가 가능하며, 다른 솔루션 대비 효능이 3배 이상 뛰어나고 비용은 약 30배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액티링크 역시 유럽 CE 인증 이후 22년 수주가 617억 원으로 21년 43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 디바이스와 더불어 소모품이 공급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디바이스가 깔리고 소모품이 지속 공급될 수 있기에 매출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사항을 살펴볼까요? 플라즈맵의 매출은 19년 25억 원에서 21년 6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77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주관사가 전망한 매출을 보면 올해 200억 원, 내년 400억 원, 25년에 1,500억 원으로 전망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전망이 보수적이라 보지 않는 것이, 밑에 표가 스스로 확보한 중장기 계약권의 연도별 예상 인식 매출입니다. 24년까지는 기존 수준으로 절반에서 그 이상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제 계약건들이 잡혀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머지 부분도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외형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적자가 예상되나 BEP 매출인 400억 원을 넘어가면서 빠르게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기 자본이 21년 기준 104억 원이고 올 반기 기준 60억 원에 불과해 예상 적자를 감안해 보면 이번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공모가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원은 게딩어, 호기메디컬, 디오를 선정했는데요.
게딩어는 스팀 멸균기가 주력이고 호기 메디컬은 멸균 수준용 키트, 디오는 임플란트가 주인 회사죠. 3사 모두가 플라즈맵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래도 대상 기업으로는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3사의 평균 PER은 적용 시점인 24.3배에서 21.1배로 약 13% 하락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24년과 25년의 평균 순이익을 기반으로 연 25%의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환한 후 이를 희석에 반영된 주식수로 나눠 적정 평가액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1.5%에서 44% 수준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밴드를 설정했는데요. 비록 미래이익을 기반으로 했으나 기확보된 수주와 FDA 및 CE 인증을 기반한 추가 공급 계약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이익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적용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상단 기준 희석 가능 주식이 전부 희석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 가치는 약 2,200억 수준이 되게 됩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수요 예측일은 10월 5일에서 6일이고 공모 처약일은 12일, 13일입니다. 100% 신주 몰입 형태로 구주 매출분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공모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이 15% 수준으로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적자 성장 기업의 특성상 투자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를 감안해도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상장 후 바로 매매 가능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무려 36.6%를 합니다. 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분명 미래 성장이 예상되고 적정 가치로 올라온다고 생각이 되지만 상장 직후 기존 주주의 물량 소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요약해보면 플라즈맵은 경쟁사 제품 대비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 확보한 2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기반으로 빠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산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급을 제외하고는 올해 올라온 공모주 중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 판단되네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올바른 10분 투자였습니다.